나이아가라 폭포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캐나다. 여러분이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수도인 오타와를 떠올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타와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느낌이에요. 행정의 중심은 맞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몬트리올을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몬트리올도 물론 큰 도시죠. 올림픽도 열렸었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몬트리올은 이미 많은 이유로 제1도시 타이틀을 다른 도시에게 넘겨줬어요. 오늘 알아볼 도시가 바로 몬트리올에게서 캐나다의 제1도시 타이틀을 뺏어간 그 도시, 토론토입니다. 우선 토론토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토론토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이며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기준으로 봐도 네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예요. 참고로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고요.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듯이 토론토도 그 주위를 그레이터 토론토 GTA라는 이름으로 묶어 불러요. 이 그레이터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20세기까지 캐나다의 경제 수도는 몬트리올이었어요. 하지만 6, 70년대 몬트리올의 여러 문제로 기업들과 사람들이 몬트리올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몬트리올을 떠난 사람들과 기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당시 라이벌이었던 토론토로 몰리겠죠. 이렇게 사람과 기업이 몰리게 되면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서울도 발전하면서 주변의 시도들을 흡수하여 확장해 갔잖아요. 토론토도 1998년에 주변 다른 지자체들과 통합을 하게 돼요. 이때 서울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서울은 다른 지자체를 흡수했다면, 먹어버렸다면 토론토는 토론토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이 통합되었다는 것이죠. 먹힌 게 아니라 토론토라는 이름을 대표로 걸어서 손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는 토론토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와 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토론토에게는 앞으로의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도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를 계획 없이 방치하면 방향성 없는 난개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이를 위해 1999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의 대응 방법에 관해 시민과 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대규모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여러 계획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2년에 향후 30년의 토론토 성장에 관한 토론토 오피셜 플랜이라는 도시개발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토론토는 이미 도시화가 끝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기에 재구축과 재도시화라는 키워드를 목표로 겁니다. 이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알아서 이미 잘 되어가는 75%의 부분은 변화를 주지 않아요. 성숙화하고 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린지구와 녹지 시스템 부분이에요. 토론토의 주택 근린지구나 공원 등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와 반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 주변의 도심부나 고용지구 등 25%의 지역은 성장 지역으로 정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여러 이익을 줘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론토의 센트럴 워터프런트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번엔 오피셜 플랜의 비전, 방향성을 볼까요? 활력 있는 근린지구, 저소득자 주택의 선택지, 보행자 중심 가로수길, 저가 공공교통 시스템, 도심에 의한 경제, 다양한 규모의 녹지와 공공광장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 계획이 짜인 게 200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2021년 지금 이러한 오피셜 플랜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물론 오피셜 플랜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꾸준히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3분의 2는 진행된 셈이잖아요. 몇몇 부분만 골라서 보도록 합시다. 아까 25%의 부분의 성장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토론토의 성장은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대로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워터프런트 계획의 연장선상인 스마트시티 계획이 좌초됐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증진 및 고용 강화 효과는 성공적이에요.
다른 고용 관련 지표를 들고 와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다음은 토론토의 현재 가로망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혀 있어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깔끔한 격자형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공원, 오픈 스페이스 등도 굉장히 잘 배치되어 있죠. 물론 토론토는 원래부터 도로 계획이 잘 잡혀 있었어요. 오피셜 플랜은 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저가 공공교통 시스템에 관하여 말했잖아요. 오피셜 플랜 이후 토론토는 기존 교통수단이었던 트램도 많이 개선했어요. 이것이 모두 오피셜 플랜 덕분이라고 말하지 못해도 좋은 도시계획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국내에서 토론토와 비슷한 사례의 도시를 고르라 하면 역시 서울을 꼽을 수 있어요. 둘 다 경제의 중심이며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비슷한 만큼 차이점도 많아요. 우선 가로망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부정형 난개발이에요. 토론토는 아까 말했듯 깔끔한 격자형이고요. 물론 이는 산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과 갑작스러운 도시 발전, 전쟁과 식민 시절에 대한 배경 때문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안정 이후 계획 있게 개발된 강남구는 격자형, 송파구는 방사 환상형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 큰 차이점이 주교통체계예요. 토론토는 트램이 발달하였는데 서울은 지하철이 발달했잖아요. 저는 이게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온다고 봐요. 토론토와 서울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무려 4배가 차이가 나요. 서울의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만큼 필요한 땅과 교통량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지하철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토론토 지하철의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에요. 또 트램이 발전하며 자연스레 사람 중심의 교통 흐름 트렌드를 따라간 것은 좋지만 차량 교통 수요를 온전히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 등으로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또 저가 공공교통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료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비용이 굉장히 싸고 품질이 좋은 점도 있죠. 고용지표에서는 아무래도 토론토가 우위에 있어요.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낮춰온 토론토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나마 이 실업률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실제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요. 이렇게 서로를 봤을 때 장단점이 분명해요. 개인적으로 두 사례를 봤을 때 서울은 재개발로 가로망을 정비하며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와 트램 도입을 기반으로 도로의 중심을 사람 중심화하며 토론토의 고용 관련 도시계획을 일부 참고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 토론토는 차 교통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만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면 서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도시가 점점 커지면 주거 문제, 고용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요. 하지만 토론토는 도시계획을 잘 짜고 잘 실행에 옮겨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최소화한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토론토의 도시계획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 잘 맞는 도시계획과 함께 더욱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인간의 이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